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HLB 그룹주를 비롯해서 알테오젠, 펩트론 같은 종목들이 거래량 동반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지금 2거래 연속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트럼프 트레이드로 대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분들의 연락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슈 3가지 점검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슈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나 대마 관련주들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오늘 12시를 기점으로 상승 VI 걸린 종목들 참 많았는데요. 미국 법무부 장관의 맷 게이츠가 지명됐습니다. 친 마리화나 쪽으로 내각이 구성돼서 오늘 대마 관련주들이 바로 반응해줬는데요. 우리바이오가 16% 급등세 보여줬고요. 에머리지, 오성 첨단 소재도 오늘 강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다만 윗꼬리를 달고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된 모습이었는데요. 내일 시장까지 이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노르웨이 유전 생산 차질 이슈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도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장 막판까지 상승 탄력 계속 유지하면서 오랜만에 정말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10% 넘게 상승해줬고요. 천연가스 가격도 문제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9% 넘는 상승, S오일도 오랜만에 5% 넘게 상승해줬습니다.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주들로 호재성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오늘 가온전선이 LSCUS의 지분 100%를 확보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 전했는데요. 오늘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로 마감했고요. LS일렉트릭도 4.65% 강세, 대한전선도 오늘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가지 이슈들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정재훈 대표 그리고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오후장에 핫했었던 가온전선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장 막판에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가온전선이 현지 배전 케이블 생산법인 LSCUS의 지분 100%를 확보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일반 주주대상 유상증자가 아니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다라는 소식 속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이지은 대표님께 자세한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가온전선 이제 상승 추세가 더 열려 있는 건지 오늘의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 어떻게 보셨을까요?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LSCUS의 지분 100%를 확보를 한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내에서 현지화 역량을 강화를 하고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인데 원래는 이 LSCUS 같은 경우에는 LS전선과 가온전선이 각각 82%, 18% 이렇게 해서 지분을 보유를 해본 합작 법인인데 여기서 이 82%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물 출자로 인수하기를 결정을 한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입지라던가 이런 부분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모회사 LS전선의 기술력 협력을 또 기반으로 해서 초고압 케이블 사업을 강화하고 해저 케이블 시장에 신규 진출할 거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달을 해오면서 지금 해저 케이블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은 시장인데 이와 같은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오늘 이제 상한가에 좀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속적으로 좀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좀 발생을 했는데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세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이와 같은 소식이 전반적인 전선주들이 최근 들어서 약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좀 촉매제적인 역할도 같이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나온 소식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신규 접근에 대해서도
일단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전선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된 종목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부지 확보 소식 전하면서 좀 전력설비 관련주들에게 호재성 기사도 참 많았는데 BH 같은 원전 관련된 기업도 좀 강하게 올랐었거든요. 지금 본다면 전력설비 관련주를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원전 기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 섹터가 모두 다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력 쪽 같은 경우는 좀 제법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효성중공업이라든가 HD 현대일렉이라든가 이런 분들 좀 많이 올랐는데 우선 수주잔고가 원체 좀 많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0조 원이 좀 넘는 그 수주잔고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수주잔고가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일단 미국에 있어서의 노후된 이 변압기에 대한 교체 수요 이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력 전선 쪽도 나름대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눌림목 구간에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자력 쪽 같은 경우는 BHI가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런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체 많은 수주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수주 잔고가 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BHI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부터 시작을 해서 기대감이 좀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추후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못 올라가 있는 원자력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미국 쪽하고의 협의였었어요. 근데 이 미국 쪽하고의 협의가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기사도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들 원자력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BHI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대표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 KPS라든가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런 기업들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량한 기업들 같은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원자력 발전 쪽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 피팅 쪽이에요. DK락이라든가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테마로 좀 엮일 수가 있잖아요. 원자력 쪽 테마로도 불키고 그다음에 조선 쪽도 엮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적인 그런 부분들과 내년도에 성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업종을 골고루 테마를 좀 겹테마를 할 수 있는 그런 피팅 쪽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도 또 동일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들은 캐파 확장에 대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고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에서 원전을 재개하겠다 이런 소식 속에 오늘 좀 강하게 시세를 내줬습니다. 대표님의 픽은 어떤 쪽이실까요? 일단 전력 설비 쪽에서는 지금 이제 좀 종목 선택과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종목으로 언급을 드리면 이제 전력 설비 쪽에서는 저는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종목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원전 관련돼서 좀 보실 분들은 우리기술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은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좀 같이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크게 시세를 보이지는 못했는데 요즘에 원전 관련돼서 BHI가 대장격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세를 연속적으로 끌어가지고 있고 G2파워 같은 경우엔 개별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열어둘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서 원전 쪽에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그리고 전력 쪽에서는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를 이튼으로 품고 있고 또 이거를 잘 거슬러 넘어가다 보면은 결국엔 테슬라에 관련된 수혜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튼이 테슬라와 이제 협력에 대한 부분들 이제 기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수주 계약 체결한 부분에 이 제일 일렉트릭의 부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안에서 각각의 좀 픽을 정해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양쪽 다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두 분의 픽은 원점적으로 좀 기운 것 같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기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 분의 탑픽 종목들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랜만에 유가 관련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급등했고요. SOL 같은 정유업체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노르웨이 유전 생산 차질 소식과 함께 우크라이나 우려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데요. 어제 전일 간밤에 유가가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유가 추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4월이었죠. 유가가 80달러 위까지 올랐다가 70달러 그리고 60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어제 밤에 3% 넘게 상승하면서 69.1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제 70달러 또 다시 한번 80달러까지 봐야 하는 건지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가 상방을 열어둬야 되는 걸까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된 영향력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상방에 대해서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경제 둔화로 인해서 하락세가 좀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요즘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과 중국에 대한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지연이 되면서 그 부분이 좀 국제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었는데 지금 IEA에서도 세계 원유 시장에서 하루 100만 배럴의 공급 과잉 발생이 전망된다. 약간 장기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트럼프 2기 이제 2.0 시대가 오면서 석탄, 석유, 세일가스 이쪽으로 전통적인 화석 연료에 대한 부분들을 생산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떠한 부분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석유 업체에 대해서 규제를 좀 풀어준다던가 세금 완화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전통 화석 에너지 회사들의 이제 부흥 정책은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정유사들한테는 호재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안 좋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제 마진이 좀 의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전통 에너지에 대한 수면 연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친환경 투자 부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친환경 투자에 대한 부담이 좀 축소가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좀 이점이 있을 수 있는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참 장기적인 관점에선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재현 대표님은 어떤 의견 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정유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사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유가 상승과 함께 4분기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뭐라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화학 쪽 섹터가 좀 괜찮으려면 일단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있어서의 수출이 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중간재를 중국에서 좀 자체적으로 좀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화학 쪽 전반적으로는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원유나 가스나 이런 부분들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를 좀 늘리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유가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상 치고 올라가기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쪽에 있어서는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일단 박스권에서 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한 65불 정도 때는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0불대 중후반에서 한 75불 정도, 75불에서 80불 정도의 박스권에서 흐름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정유 업체들이 3분기 때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정제 마진에 대한 압박 이 부분들로 인해서 적자를 좀 기록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전통적인 산업보다는 신규 사업 쪽으로 있어서의 확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 쪽
쪽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화학기업들 쪽에서도 이제 신사업 쪽으로 좀 진출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화학 쪽에서 본다면 대표님 혹시 보시는 기업이 있을까요? 화학 쪽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글쎄요. 그렇게 많이 보거나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좀 보게 된다라면 그래도 뭐 이수그룹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수화학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데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전고체 쪽에 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 좀 다른 쪽을 보게 된다면 SKC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SKC 같은 경우 미국 쪽에 있어서 공장이 자회사가 있죠. 앱솔릭스라고.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 8K 정도의 일단 테스트 장비, 테스트를 좀 구축을 해놓고 있는데요. 문제가 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얼추 다 해소가 된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22K 정도에서는 설비 투자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대기업들 모두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의 참여를 좀 하고 있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KC 같은 경우가 새로운 사업 쪽에 있어서의 먹거리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SKC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가, 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유가가 70달러 선 넘기는지 여부도 한번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 3가지 점검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